반갑습니다. 초등교육 전문가 김선호입니다. 초등 사춘기 엄마를 이긴 아이가 세상을 이긴다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디에 밖에 나가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나는 초등교육 전문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그만큼 책임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마주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사춘기에 관련돼서 여러 학부모님들과 같이 진솔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이거 한 가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사춘기 자녀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건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힘들다고 자녀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엄마인데 엄마라고 눈물을 못 흘리냐. 나도 힘들면 눈물 흘릴 수 있지. 눈물 흘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춘기 시기만큼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감이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엄마가 자신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그러면 그 순간 저항하던 아이도 엄마의 눈물 앞에서는 잠깐 멈칫거리고요. 정말 미안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 다음부터 안 그럴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아이들의 의지력은 그렇게 굳건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또 다른 잘못을 엄마 몰래 저질러요. 그러면 본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자책합니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놈이구나. 어제 엄마가 눈물을 흘렸는데 이걸 알게 되면 엄마가 또 눈물을 흘리겠네. 계속 감출 수밖에 없게 되고요. 엄마의 눈물은 그 순간 어머님은 무언가 해소가 돼서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이는 그 자책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게 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 시기에 나는 아주 형편없는 놈으로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만들게 되는 아주 빠른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정말 울고 싶으시면 그냥 술 취하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 앞에서 실컷 우시고요. 사춘기 자녀 앞에서는 울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시지 말아야 될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그 존재에 대한 부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엄마도 직장 다니고 아빠도 직장 다니는데 너마저 이렇게 해서 차라리 너가 지금 잠깐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는 말투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아이고 참 그런 말조차도 어떤 순간은 내가 지금 정말 불필요한 존재라구나 라고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존재의 부정은요, 자존감보다 더 치명적으로 아이에게 들어갑니다. 그 시기에 이거는 우울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그냥 말로라도 거짓말이라도 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고 짜증나서 그래. 지금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아이에게 방향을 돌리지 마시고 정말 아이 때문에 짜증나고 화가 났더라도 그 순간을 다른 데로 돌리시기를 저는 공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엄마도 이제 강연을 나가다 보면 강연을 끝나고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질문이 아니라 자책을 하시면서 이렇게 힘들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계십니다. 제가 그런 분들께 꼭 말씀을 드려요. 한편으로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강의를 듣고 나면, 오히려 강의를 듣고 나서 내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구나라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겁니다. 내 자녀가, 특히 사춘기를 맞이한 자녀가 아무리 자녀일지라도 나에게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내는 걸 내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심리학에서는 모든 타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상태를 감정의 쓰레기통이 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자녀라고 또 혼란스러워하는 사춘기 자녀일더라도 어머님이 그 자녀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어느 순간 감정에 지치고 상처를 받는다고 느끼시면 똑같습니다. 사춘기 자녀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세요. 나에게도 경계가 있고 너가 여기서는 침입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잠시 나가서 산책하고 올 테니까 저녁은 너가 라면을 끓여 먹든지 알아서 해. 하고 그 자리를 저는 나오시고 어머님이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명확한 그 한계를 아이에게 알려주시면 아이도 그 범위 안에서 자기의 감정을 쏟고요. 그리고 이런 겁니다. 대부분은 어떤 거친 말투 때문에 본인이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잘 가만히 살펴보면 얼핏 보면 말투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순간에 더 상처를 받습니다. 그냥 말 없이 문을 닫고 들어가요. 그리고 탈칵하고 문 잠그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럴 때 상처를 받고 눈물이 핑 돌아요. 어떤 거친 말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냐면 내가 내 자녀로부터 소외를 당했네라는 그 소외감 때문에 다가오는 눈물과 소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까지는 아까 영유아기 때 어떤 이별의 과정을 말씀드렸고요. 이별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떠나갈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엄마가 아이를 떠나보낼 준비를 못한 것 뿐입니다. 아이가 날 소외시킨 것이 아니고요. 엄마가 아직 떠나보낼, 내가 아직 우리 아이를 떠나보낼 준비를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 기회를 또 이제는 엄마라는 이름을 내려놓으시고 아이가 나라는 이름을 찾듯이 어머니도 아이의 사춘기 시기에 그런 상처가 왔다고 느꼈을 때 다시 나라는 이름으로 되돌아가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내 친구들, 내가 즐겨하던 것, 내가 예전에 꿈꾸던 것을 다시 되새기시면서 아이가 나에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에게 떠나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갈수록 어머니 자신도 아버님 자신도 자기의 것에 대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의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는다고 느끼시기보다 그 시기에 이제 나도 어떻게 보면 이제서야 또 다른 홀로서기를 할 시간이 됐구나 하고 또 다른 어떤 자유로움을 느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